요즘 AI한테 그냥 간단한 의학 정보 물어보는 건 뭐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를 진짜 내 임상적 판단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 그러니까 보조 파일럿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단순한 질문은 그만두고 AI의 잠재력을 200% 끌어내는 고급 프롬프팅 기술의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를 그냥 검색 엔진처럼 쓸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생각하고 추론하는 파트너로 만들 거냐. 그 차이는요, 바로 우리가 AI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마법의 열쇠,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 4단계를 거쳐서 AI 보조 파일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AI가 생각하는 틀을 잡아주고, 두 번째, 그 생각이 믿을 만한지 검진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AI가 실제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완성된 우리만의 임상보조 파일럿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AI의 사고 구조화하기. 이건 뭐냐면요, AI한테 그냥 답이 뭐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의사처럼 한번 생각해봐 라고 그 생각의 과정 자체를 가르치는 기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사고의 사슬, 코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AI한테 정답만 툭 던지지 말고 그 답을 찾기까지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I의 답변이 훨씬 투명해져서 우리가 그 논리를 따라가며 검증할 수 있게 되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딱 내비게이션 같아요. 우리가 진단이라는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부통, 기침 같은 증상들을 표지판 삼아서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길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기침과 발열 환자가 왔을 때 AI에게 그냥 진단명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생각의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1단계로 증상 파악하고 2단계로 의심질환 리스트업하고 이런 식으로요. 마치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증례 발표하는 것처럼 AI가 아주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고의 사슬이 하나의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였다면 이번에 볼 사고의 나무, 토트리는 좀 더 발전된 방식입니다. 이건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탐색하고 어떤 길이 최선일지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 치료 옵션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암 환자의 치료 계획을 짜는 미래 시뮬레이션 같은 거예요. 수술이라는 길, 항암 치료라는 길, 방사선 치료라는 길, 이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펼쳐놓고 각각의 미래가 어떨지 예측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코티, 즉 사고의 사슬은 탐정처럼 단서를 따라 하나의 길을 쭉 파고들 때 유용합니다. 단계별로 설명이 필요할 때 딱이죠. 반면에 TOT, 사고의 나무는 체스 그랜드마스터처럼 여러 수를 동시에 내다봐야 하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복잡한 의사결정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AI가 제법 의사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과연 정확할까요? 우리가 믿고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치명적인 단점, 환각현상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요, 우리 보조 파일럿이 헛소리하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바로 AI의 신뢰성 확보하기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RAG,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AI가 대답을 하기 전에 펀메드나 최신 가이드라인 같은 아주 신뢰도 높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자기 머릿속 정보에만 의존해서 소설 쓰는 걸 막아주는 아주 확실한 팩트체크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비유하자면 AI한테 세계 최고의 의학 도서관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초능력을 주는 것과 같아요. 질문을 받으면 일단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가장 정확한 최신 자료를 찾아오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만 대답을 하는 거죠. RAG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일단 AI가 엉뚱한 소리, 즉 환각을 일으키는 걸 막아주고요. 항상 가장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대답하게 해줍니다. 심지어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지 출처까지 딱딱 밝혀주죠. 진짜 근거 중심 의학을 AI로 구현하려면 이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가 일관성입니다. 이건 같은 질문을 AI에게 여러 번,
약간씩 다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내놓은 여러 답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가장 일관된 답변을 정답으로 채택하는 거죠. 일종의 다수결 원리로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여러 전문가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심전도 한 장을 놓고 심장 전문가 5명에게 물어봤는데 4명이 같은 의견을 낸다면 그 진단을 가장 신뢰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AI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그 생각의 신뢰도도 확보했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AI가 생각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해서 우리 업무를 거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리액트입니다. 추론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AI의 똑똑한 두뇌에 손과 발을 달아주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보가 부족하네 싶으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오고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응급실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이 검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 바로 검사를 실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죠. 이 관찰, 생각, 행동의 고리가 계속 순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리액트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PL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AI한테 계산기를 쥐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약물 용량 계산처럼 아주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작업에서 AI가 어설프게 암산하게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코드를 짜서 계산하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학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계산해야 할 때 AI가 직접 이 파이썬 코드를 짜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코드로 정확하게 처리해 주니까 환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체인입니다. 이건 복잡한 일을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각 단계에 특화된 AI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요. 첫 번째 AI는 10년치 차트 요약만 전문으로 하고, 두 번째 AI는 그 요약본을 받아서 필요한 검사만 추천하고, 세 번째 AI는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 계획만 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각 단계의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심지어 실행력까지 불어넣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다 합치고 나니 이제 우리 손에 들린 건 단순한 AI 툴이 아니라 진짜 임상보조 파일럿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배운 이 기술들은 그냥 몇 가지 꼼수가 아닙니다. AI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일종의 방법론인 거죠. 우리는 AI의 생각을 이끌어주고 COT, TOT, 그 결과가 믿을만한지 보증하고 RAG, 심지어 실제 행동, 리액트, PAL까지 하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들을 잘 다루는 것, 이게 바로 AI를 진정한 임상 파트너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가 이렇게 점점 더 유능한 보조 파일럿이 되어 우리 곁에 선다면 우리 인간 의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